자동차 영업사원과 택배기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의 고용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속수무책이어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 11월부터 운영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까지 생산하게 되는데 운영 과정의 일부 차질도 우려됩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각계의 시국 선언이 줄을 이었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예고됐습니다. 익산 하수 슬러지 처리장의 공사 중단 문제는 처리공법 선정 단계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며 석 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은 최근 영업사원 9명을 줄줄이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영업사원들은 지난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1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게 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대리점 소장이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나한테 안 되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이 같다 생각하고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 같은 이유로 지난 1년간 전국의 현대차 대리점 5곳이 폐쇄됐고 조합원 8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리점 측은 그러나 영업사원은 대리점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고 판매 대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라며 성과 등이 저조해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리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들도 우리가 노동자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버티냐면 대법원까지 끌면 3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버티고 3년 안에 노동조합을 깨자 이런 의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급은커녕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동차 딜러를 비롯한 개인 사업자들의 고용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경제적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전주의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업주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카톡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하나 안 보냈다고 다음날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이게 완전한 갑질 아닌가. 그러나 대리점주는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택배기사와 골프장 보조원인 캐디, 자동차 대리점 딜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조 가입을 시도할 때마다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하려면 우선 법률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법률적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완비하거나 임의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계약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법원 소송을 통해 근로자로 확인받으면 권리 행사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각계 시국 선언이 줄을 이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 퇴진 운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변 전북지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지역 비상시국회의 준비위를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좌우하고 나라의 기초를 흔들어 왔다며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 일을 포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초를 박근혜와 내각을 총사퇴하라.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풍남문에서 촛불 집회를 여는 데 이어 참가단체를 확대해서 추가로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민주주의 정권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6명의 도의원들도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이번 일은 국기문란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뭔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가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총학생회도 내일쯤 시국선언을 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청와대 비선실세 파문을 둘러싼 조직적인 반발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환경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오염 원인자가 원상복구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서류를 조작해 폐기물을 수도권에서 익산까지 옮긴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련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폐기물 매립 업체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불법 전매로 웃돈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입주자 모집 때 일단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예약한 뒤 2년 뒤 본 청약을 하는 이른바 안심 예약제를 실시하면 불법 전매와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건설회사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에서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하수 슬러지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생산도 기대되지만 운영 과정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부지 공개 모집 이후 8년 만에 완공된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현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던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하수 슬러지를 한 곳에서 하루에 510톤씩 처리합니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금보다 1년에 2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등에서 나오는 가스 등을 이용해 1년에 10억 원어치의 전력도 생산합니다. 당초에는 음식물을 건조후 소각만 했는데 여기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100원,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하루에 60톤까지 선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생량은 83톤가량으로 23톤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발생량 예측이 빗나간 탓인데 전주시는 올해까지는 민간업체에 추가로 처리를 맡겨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완산고에서 생산되는 51톤은 이쪽에서 좀 처리를 하고 연말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30톤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가동시간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량 감소는 시민 참여가 관건이고 비용 증가 등으로 가동시간 확대도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리사이클링 타운을 만드는 데는 민간 자본 등 1,10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20년간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742억 원으로 지난해 559억 원보다 32.7%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북의 경우 지방세,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이 많아서 증가율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분할 합병되거나 지목 변경, 신규 등록된 토지 2만 5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는 31일에 공시됩니다. 전북의 최고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지와 부지로 제곱미터당 695만 원이고 최저 지가는 장수군 장숲 덕산리 산 54의 3번지로 제곱미터당 161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시군 토지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공사가 중단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처리 공법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익산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건립 공사는 2014년에 중단돼 10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슬러지 소각 과정의 악취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익산시의 하수 슬러지 처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기피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 저감의 핵심인 하수 슬러지의 처리 방법을 놓고 5년 동안이나 갈팡질팡했습니다. 처음엔 탄화 공법으로 결정했다가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바꿨고 또 용역을 실시해 소각 방식으로 다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새로운 공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용역을 무시하고 추가로 용역을 실시해 공법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의견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의혹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가지고 이것을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결국은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공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각 대신 건조 방식을 채택한 군산시의 경우에는 악취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필터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국 최고의 악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10년을 끌어오다 중단된 익산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장례 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화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화장률은 73.5%로 전국 평균 80.8%에 비해 7.3%포인트 낮았습니다. 시도에서는 부산이 90.9%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6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는 12월에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요금이 기존 고속철도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수서 익산 요금을 28,000원, 수서 정읍 요금을 33,900원으로 정하는 등 SRT 요금을 기존 고속철도보다 10% 이상 낮게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운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와 가을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 김장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전북이 지난해보다 19.2%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10.2% 줄었습니다. 또 가을무의 경우 전북의 재배 면적은 27% 늘었지만 전국적으로 6.2% 줄어 김장용으로 쓰이는 가을 배추와 가을무 값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이른바 콜버스와 콜택시가 교통 소외 지역에서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이용객이 버스는 6개 시군에서 4만 명,
택시는 5개 시군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본격적으로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일부터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인터아메리카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 참석해 송하진 도지사 등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전문 기술이 결합해 개발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2016 비전 NCS 페스타가 내일까지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기업이 함께 만든 작품을 선보이며 건강 뷰티 창작쇼 등 다양한 공연과 학술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청소년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창업 특강과 창업 토크 콘서트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